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그리고 어제 밤에도 그렇고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 부분을 뭐랄까 집요하다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일전에 지난 4일 재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수원지검 13135 검사실 앞에 창고라는 곳 붙은 세미나실이 있다. 그곳에 김성태 나와 그곳에 이화영 나와 김성태 등이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요. 그때 음식을 갖다 주고요. 뭐 연어도 갖다 주고요. 연어 있잖아요. 생선, 연어도 갖다 주고요. 심지어 술도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검찰청사 안에서 이화영 내가 김성태 등과 쌍방울치기 제공해둔 뭐 연어를 안주 삼아 술을 마셨습니다. 진술의 회유, 압박을 당했습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법정에서 한 겁니다. 자, 제가 이재명 대표가 어제와 오늘 저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속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무슨 모여서 작전회의를 했다는 게 이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수감자들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뭐 이게 나라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저런 행동은요. 건달들도 안 하는 행동입니다. 저것은요. 국기문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수원지검 이 검찰의 입장이 중요할 터인데 수원지검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저러한 주장에 대해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엄격하게 수감자 개호 시스템이라는 게 운영 중입니다. 교도행정하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그런 일은요. 어찌 검찰청사 안에서 술 마시고 진술 회유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취지의 검찰 입장이 나왔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실까요? 이게 이재명 재판입니까? 이화영 재판입니까? 이건 이화영 재판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쌍방울의 800만 불 대금 송금 사건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지도 않았고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 최후 진술에 있어서 나는 무죄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야. 그게 바로 재판부를 농락하고 검찰을 농락하고 대한민국 스타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것이고 그 조차가 지금 오히려 이화영을 넘어서 민주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본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작년 6월 전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아니엇이다 하다가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800만 원 대북 송금을 슬슬 자백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가 됐고 재판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본인의 부인이 나와서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민변 쪽에서 있었던 그 법무비 덕수의 대표 변호사가 나와서 그거 증거 인정 못해라고 하고 법정에서 나가버리니까 그 당시 이화영 씨는 뭐라고 했죠? 아닙니다. 나 그거 증거 능력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재판장 앞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회유당했다. 처음에는 압박당했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는 또 회유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진술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 겁니까? 네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선거 전략을 지금 그 재판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장님께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엄단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아까 목소리를 직접 들으신 것처럼 어제 아침 회의에서도 저러한 의혹을 제기했고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적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먼저 왼쪽 편을 보시면 이게 대한민국 나라가 맞습니까? 수감자들을 검찰청에 모여 술판을 벌이게끔 해갖고 지금 진술 조작 연습을 했습니다. 오른쪽.
이재명을 죽일 허위 진술을 연습시킨 수원지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CCTV와 출정 기록을 공개하시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박의 수위가 이런 것이죠. 자, 저것은 문제가 있어요. 건달들도 안 하는 짓이에요. 국기문란이에요. 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한 스텝 나아갔습니다. CCTV를 공개하시오. 오늘 오전에도 저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술 조작 부분과 관련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는데 잠깐 사실이 아니면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을 했는지 교도소 구치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술까지 반입을 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이니까 출입자 기록 확인하면 나올 것이고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 모의를 하고 술판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 점을 지금 밝혀야 합니다.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로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또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의 진술 확인하면 간단하죠.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재판을 위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법정 출석 전에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화영 씨의 주장을 토대로 한 의혹 제기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하여금 총선 이후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두 번째 법정 출석이고요. 굉장히 이재명 대표는 무언가 확신에 찬 듯한 발언을 오늘 오전 법정 출석 전에 했네요. 이화영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100%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00%. 그러면서 수원지검에서 아니라고요. CCTV 공개하시오. 강성필 부위원장이 CCTV 공개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거 영화에서나 볼 일이 현실에서 이뤄졌다고 하니까 국민들도 얼마나 관심이 가겠어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화영 그 부지사의 그 혐의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인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방북비 500만 불인지 800만 불인지 대신 냈고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냐 안 했느냐가 앞으로 향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검찰이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에게 회유를 했는데 그 회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술판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CCTV 공개하고 또 이화영 지사도 술을 마셨으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연어나 회나 술이나 이거 어떻게 가지고 왔냐 하면 그런 거 내용도 오갔을 것이고 그 쌍방울 직원들을 특정해가지고 그 특정한 직원들의 휴대폰 위치를 통해서 동선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법인카드 내용 다 확인하면 이거는 금방 해결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도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여기에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뭐 지금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뭐 이쪽 민주당의 주장은 이런 거죠. 수원지검에서 지금 아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일 거예요. 자, 수원지검 어디로 오시오.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수원구치소에서 수감돼 있잖아요. 그냥 같은 날, 이화영 씨도 검찰 수원지검 어느 장소로 오세요. 라고 해서 뭐 김성태, 이화영 뭐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안주 들어갑니다. 연어 들어가고요. 술 들어갑니다. 술 들어가서 검찰청사 안에서 연어 먹으면서 술 마시면서 뭔가 이화영 전 지사로부터 하여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의혹의 포인트입니다.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죠.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은 무슨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거의 사실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이화영 씨 자체가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말이 거짓말인지 나중에 한 말이 거짓말인지. 그랬다가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이 했다가 다시 또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냥 식은 죽 먹기 하듯이 하는 분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합니까? 지금이라면요. 아니 지금 뭐 4월 10일 총선 아. 이후에 저 아. 사실은요 이화영 부지사가 언제 이야기했냐 총선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를 총선 전에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계산된 발언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럼 만약에 또 그렇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때도 허위사실 공표죄, 그래요? 대선 때도 허위사실 공표죄, 이번에도 또 허위사실 공표죄 이렇게 계속 기소가 되는 참 진기한 기록을 갖게 되는 거니까 조금 있으면요. 예.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이 6월 달에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불똥이 본인에게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물 뿌려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에서의 저 발언은 지난 4일 날 나왔고 총선 전에도 민주당이 저러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한번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김지호라는 민주당 부대변인이 마이크 앞에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부터 하여금의 의혹 제기는 어제 나온 게 맞는 거죠. 어제는 총선이 4월 10일이었으니까 총선 닷새 후에 이재명 대표 입으로부터 관련 의혹 제기가 처음으로 있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